변호사 일을 하면 참 많은 부모를 만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일은 비교적 객관적인 사람들도 자녀가 사건에 휘말리면 많이들 힘들어한다. 자녀의 고통을 오롯이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의미일지 항상 생각하게 된다. 변호사로서 일하던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사무실에 다급한 상담 문의가 왔다. 어느 중년 여성분이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이 나와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했다. 아들도 어머니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아들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용도를 속여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받은 그 돈을 친구에게 다시 사기당했다. 그 과정에서 한 푼도 이득한 것이 없었기에 스스로 피해자로 생각했고 재판에 임했다. 그런데 사기의 공범으로 실형이 나온 것이다. 어머니는 항소심에서 급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담담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속으로 놀라운 마음이 들었다. 급하게 선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구치소에 접견 신청을 했다. 접견을 가는 변호사에게 아들의 집 비밀번호를 물어봐 달라,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던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후 이혼했고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왔다. 의식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왔을 어머니의 울음에 나도 울컥 목이 메었다. 구치소에서 만난 아들은 선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아들은 자신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구치소에 오기 전 생활고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다. 그런 아들을 나무랐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아들은 잘못했다고 고개 숙여 답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며 감옥에 있는 것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선함이 느껴졌다. 아들과 접견 후 항소심 재판을 준비했다. 아들이 실제 이득한 것이 없고 사기의 주범과 공모한 것이 아닌 사기의 피해자임을 강조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때 판사님은 실제 아들이 이득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2주 뒤 아들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어머니는 직접 나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들은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이 되었다는 안부도 전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디 이들이 앞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내 직업상 좋은 일로 부모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기막힌 사연들로 만나게 된다. 자녀가 연루된 사건은 더욱 마음이 쓰이고 부담이 된다. 결과가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일인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의 부담감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어느 의뢰인이 상담 중에 대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변호사님은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좋으시겠어요. 한 번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 좋은 것을 몰랐는데 의뢰인의 그 말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모, 특히 어머니는 생각만으로도 편안한 고향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